자, 다음은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 평가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조기축구입니다. 조기축구. 조기축구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 정도가 준비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야당 의원들 면담을 거절하고서는 그러고 나서 거절하고선 그 다음입니다. 최재성 정무수석 지역구 조기축구 뛰러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이제 코로나예요. 야, 코로나 이후로 야당 의원들 만나는 게 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유라는데 또 조기축구는 갔다는 거죠, 지금. 논란이 일자 이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데 더 신중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내놨죠. 그리고 청와대 앞 시위 야당 의원들을 어제 뒤늦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면담 거절,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조기축구. 그리고 다시 뒤늦게 만나고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당 초선 시 사흘 만에 만나준 최재성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질의서 전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면담 요청을 한 거는 뭔가 설명하고 질의서를 넘겨주기 위해서였죠. 근데 뭐 안 만났어요. 그 질의서를 이제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대신 받은 건데 그 질의서 전달하지 않겠다. 어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정권 말기 불통 심각하다. 조기축구 논란에 마지못해 면담한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좀 또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 있는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집단이라는 거는 그러면 문문 앞에는 늘 그 한 명만 안에 들어가나? 아니잖아. 연풍문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 일반 시민들은 옆에 국민의 수권자 국회의원 강들 막아서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집단으로는 안 되시고 이제 한 두세 분이 일을 보러 가신다면은 집단이 몇 명의 집단이에요?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아니 그럼 9명 가면 되잖아. 의원님도 사전에 허락 연결이 안 됐다. 연결 안 되면 국민이 못 갑니까? 연풍문에는 그냥 놓아 놓아 아니 가 놓아 놓아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축구할 시간이 있으면서 수권자인 국민의 국회의원이 만나는 거는 그거 말하라고 단체로는 못 간단 말이야. 다음에 수칙을 지켜주면 되잖아요 하면 의원님들 한 두세 분씩 가는 것은 설명을 해. 이따 열어 아 그래 열으라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청와대 앞에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이 최재성 정무수석을 한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 질의서 전달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은요,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니까 공직자들에게 가능한 또 모임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라, 가지 마라, 이런 당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기축구에 참여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야당 의원들 면담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였다는 거. 그리고 질의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서를 전달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 이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관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촌철살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 네, 저는 정무수석은 미드필더라는 글을 준비했는데요. 예.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축구에 이제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있죠.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시기에도 조기축구 가실 정도면 축구 사랑을 짐작할 수 있는데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은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이런 거친 항의나 질의에도 이걸 잘 다독이면서 국정 운영이 부담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최재성 정무수석은 일단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예.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예. 20명 넘게 모인 축구 경기 하려면 최소한 20명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잘못이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본인이 지역구 행사를 간 것이잖아요. 축구 예. 이전에. 지금 대통령의 참모 역할로 미드필더 역할, 대통령을 보좌하고 여야가 어떤 예. 이 협치를 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다음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인 송파에 골 넣을 그런 공격수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파에서 골 넣으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공수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구가 논란이 되자 이 야당 의원들이 1인 시위를 한 지 72시간, 그러니까 만 사흘이 다 지나서야 나타나서 15분 만나고 돌아가셨거든요. 아. 근데 그 와중에도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질의서 전달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또는 경찰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못하고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돌아간 겁니다. 사실 이건 이 협치를 어떤 주도해야 되는 정무수석답지 못한 모습이고 예. 차라리 과거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 황교안 전 대표가 뭐 삭발 단식 투쟁할 때 나와서 만류도 하고 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하겠다. 내가 대통령 만나서 이 예. 뜻을 전하겠다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과 훨씬 더 가깝다고 알려진 최재성 현 수석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분이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국회의원 시절의 공격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은 미드필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미드필더다. 그러니까 후방의 공을 전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라 그런 지적이시네요. 자, 주원규 교수께서는 네네. 참모 레임덕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설명 좀 저는 해주세요. 레임덕인데 좀 오만한 레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지금 장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만 해도 그래도 강기정 정무수석은 뭔가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최재성 지금 정무수석은 일단 야당의 의견을 아예 전달조차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건 예. 아주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심을 해봤다라는 의미도 없고 그냥 전달 안 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면담한 것도 조기 축구 논란을 물고 늘어지니까 마지못해 나온 모양새거든요. 아. 예, 그런 모습들 안에서는 과연 대통령에게 지금 민심이나 현안을 과연 소통할 수 있는 의지가 보이느냐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에 가서 지금 축구를 했다라는 것. 그거는 왜 제가 오만한 레임덕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예. 이 정권 다음에 차기 정권도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 우리 진보가 정권을 잡을 거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나의 지역구를 챙기겠다라는 그런 수까지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자체의 그 불통의 지금 시그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비교해봐도 대국민 간담회나 기자회견이 노무현 대통령의 150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6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참모진들 자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론 사이의 어떤 조율을 지금 거의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저는 참모 전체, 이거는 최재성 정무수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참모 전체의 레임덕 현상이 아닌가.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미드필더, 참모 레임덕 뭐 이런 표현들 적어주셨어요. 이번에 배종호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인용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쓰셨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예. 국민의힘의 청와대 시위가 대통령 끌어들이기, 대통령 때리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문제를 대통령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정부의 주도권 잡고 또 4월 재보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예. 정략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정무수석의 정무적 대응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질의서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정무수석은 기본적으로 국회 또는 이제 정당과의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나가서 그냥 질의서를 저는 받았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판단에 미스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그냥 며칠 전에 나가서 지시를 받고 뭐 듣고 오면 됐을 것 같은데 그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의 처신과 관련해서 좀 정무 감각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서도 엄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뭐 집회 이런 거 좀 참석하지 말고 만남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 못 만나는 이유를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본인이 또 조기 축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스로 내려와서 만난 그런 꼴인데 역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무 감각 그리고 또 자기 처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적어주신 걸 설명해 주세요. 네, 이분이 그 송파울의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다음 국회의원 출마를 할지 뭐 서울시장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9년도 5월달에 보면 민주당에서 우수 지역위원장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오. 그만큼 지역구 활동을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무수석의 임무는 사실상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영 대표가 대통령께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을 정도로 야당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야당 요구가 빗발쳤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취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과의 소통에 좀 앞장서겠다라고 하셨으면 최소한 어떤 사정하에 대통령께 문건을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할 수 있어도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정무수석은 역대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사실은 여당과의 어떻게 소통하는지 몰라도 정무수석의 야당과의 소통 부재 또는 소통 의지가 아예 없다는 점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정무수석이 과연 필요한가 하나 이 부분하고 차제에 지금 여권의 180석이 갖는 의미가 앞으로 180석은 있을 수 없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도 변경을 통해서 제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만약에 변경해 놓으면 이것을 되돌리기 어렵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제도 개선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적 의사를 모아줄 필요가 있는 이런 시점이다라는 점도 좀 국민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네 분께서 뭐 이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